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선택을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가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맡기고 있다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신뢰를 하고 가야지 그 변호사님도 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너무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변호사님을 막 의심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나는 좀 궁금하기는 하고 또 물어보고는 싶고, 그랬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한 80% 의뢰인들께서는 잘 할 줄 모르세요. 이게 사건 검색입니다. 내가 원고든 피고든 사건 번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변호사한테 다 맡겼다. 그래서 서류조차도 진행되는 내 사건 번호조차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고, 내 사건 번호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네이버 등에서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대법원 사이트가 뜹니다.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는 창이 바로 연결이 돼요. 클릭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법원을 입력을 합니다. 법원을 거기 부산가정법원, 전국 법원이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원을 선택하고 내 사건 번호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 드합 2000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소송 당사자면은 홍길동 해서 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 문자 입력하세요 뜨거든요. 그거 입력하고 나면은 대법원에서 내 사건 검색이 뜹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에 누가 소장을 제기했고, 몇 월 며칠에 누가 답변서를 냈고, 사실조회 결과가 들어왔고 하는 내역이 쫙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변호사님한테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대충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검색해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사건 검색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 뭐예요? 나 잘 모르는데, 모르니까 변호사님한테 믿고 맡겼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내 사건이 우리가 가사소송이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든 이런 사건은 겨우 한 달 정도로 텀으로 흘러가요.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그죠? 1개월 정도 텀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A가 서면을 냈다. 그럼 B가 반박 서면 내고, 이게 1개월 단위로 흘러가요. 보통.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1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텀이 1개월 단위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한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상대방 서면이 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런 서면을 냅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아요. 관찰할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텀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내가 궁금하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사실은 추가 진행사항이 없어서 변호사님이 의뢰인한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변호사님한테 제 사건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그냥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놓으면은 변호사님이 한번 사건 검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변호사가 모든 사건 진행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외우고 있더라도 의뢰인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은 그 변호사님이 전화로 안내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기다리시라, 아니면 뭘 본인이 서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죠. 그러면은 사건을 맡겨놓은 의뢰인 입장에서 좀 갑갑하면 덜 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서면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들어온 서면, 또 우리가 제출할 서면, 제출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카톡으로 제출하기 전에 한번 의뢰인한테 보여드리고, 뭐 수정사항이 있는지 혹은 뭐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하고 저는 제출을 하거든요. 제 스타일은.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내 상대방 서면이 들어왔다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 반박 서면이 나가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거를 미리 나한테 다 안내해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는 맞는데,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그렇게 안 해준다 하면 그거를 뭐 그걸 이유로 뭐 사임을 시키고 내가 또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있는 변호사를 잘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호사님이 우리 쪽 반박 서면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 반박 서면 준비가 되시면 제출하기 전에 하루만 저를 좀 보여주시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 변호사님 그걸 뭐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변호사가 잘 해줬구나,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뭐가 잘못됐다,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인하고 그 변호사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변호사님 받아들여 주고 하는 거고, 그거 자체를 매우 싫어한다거나 그거 자체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조금 매우 업무 처리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보이지만 뭐 그런 케이스만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애초부터 다 가장 좋게 해주고 안내해주고 확인해주고 나랑 논의해주고 하면은 가장 좋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최고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주제는 변호사 활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변호사님 또 정상적이라면 그건 나쁘게 생각할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의뢰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이 의뢰인은 나가기 전에 서면도 조금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서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변호사님 나는 뭐 잘 모르는데 뭐 그 변호사님 써주는 대로 내야지, 뭐 내가 본다고 압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변호 경험상 느껴보면 사실은 의뢰인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읽기에 설득력이 있고 좋은 글이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도 판사님한테도 먹히는 글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미리 보여드리고, 의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대한 신뢰를 더 가지면은 나중에는 뭐 의뢰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의뢰인들이 저를 신뢰하니까 좋고, 오히려 저는 그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다 서면이 되면은 의뢰인 보여드리고 확인받고, 뭐 보완할 거 수정할 거 확인하고 제출해드리고, 또 진행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서로 간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제처럼 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선임한 변호사도 다 그렇게 해주고 참 좋은 변호사다,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 선임을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변호사님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조금 미흡하다 느껴지면은 아까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그 변호사님과 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